후보자께서는 오후 질의에서 청와대 파견 당시 검사 신분으로 이렇게 기재된 것이 서류 실수라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PPT 검찰청법 제44조를 보시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제 질의가 그 법의 취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후보자께서는 지난 2009년 9월 15일 의원 면직 후 청와대에 특별 임용이 되었고 청와대 퇴직 다음 날 2011년 9월 5일 다시 검찰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자행한 것이 검사로서의 직업 윤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 어떠십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려도 될까요? 네, 검사로서의 직업 윤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이런 편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검사의 청와대 이렇게 근무하는 것은 DJ 정권 이후에 이어져 온 관행이었고요.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인사를 받아서 사실상 그것이 뭐 손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인사명령 형식으로 거기에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갔던 것이어서요. 제 입장에서는 뭐 그 이후에 정권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참여정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이 이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는 제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인사명령을 받고 가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그걸 뭐 직업윤리상 거부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제가 특별히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법을 바꾸든지. 이거 지금은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아예 그래서 검사로 근무한 지 몇 년이 안 된 사람은 청와대에 근무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아예 원천적으로 이미 일어나지 않게 다시는 그런 걱정을- 관행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관행자가 법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행으로는 합니까? 그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대통령실에 근무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작년 2월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조직적인 불법 사찰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신가요? 국정원이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이 아닌 이상 정치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내용을 후보자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그 캐비넷 데이터 관리 업무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그런 일에 관여한 사실도 당연히 없습니다. 네, 알고 있었다면 뭐 이게 모르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아니 저는 그 국정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제가 그런 관련한 일을 한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2월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조직적인 불법 사찰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모르고 계신다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이거는 그쪽에서 근무하신 분으로서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제가 않습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4월 24일에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하신 바 있죠.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오전에 일요일 날인가 오전에 이 대표님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통화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네, 청문회도 통과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가 야당 당대표와 통화를 하고 이후에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원이 추인한 법안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는 거죠. 헌정 초유의 일인데요. 후보자께서는 2020년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라고 발언하셨죠. 추미애 장관님이 뭐 일개라는 말씀에 좀 불쾌한 감을 표시해서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합의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공직자 후보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가를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 올릴까요? 예. 예. 당시에는 이제 검수완박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저는 현장 실무를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거기에 당연히 의견을 갖고 있고 질의가 오면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어떤 분께서 전화를 주셨어도 저는 똑같이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뭐 당론이 바뀌고 이건 전혀 아닌 것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중에 말씀하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면 후보자 아니면 당 대표 누구라도 이 합의하고 국회의원이 추인한 법안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혔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는 이 서가를 한다든지 어떤 코멘트가 없습니다. 예. 말씀 올릴까요? 예. 저는 뭐 정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설 특검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특검은 국회 입법을 통한 특검과 법무부 장관의 직권에 의한 특검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상설 특검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이 반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어떤 상황,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후보자께서는 상설 특검 제도 도입 당시에 대검찰청에서 정책 기획 과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의원님, 이게 언제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014년에 상설 특검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어차피 공적 임무로서 정책을 맡고 있었으니까 자료를 취합해서 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점에서는 상설 특검의 제도를 찬성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상식과 공정에 맞춰서 김건희 당선인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에 그 의혹 역시 상설 특검을 통해서 진행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의원님, 상설 특검은 법무장관이 동원할 수 있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이 법제화된 시스템 안의 툴인 건 맞는데요. 어떤 사안을 전제로 해서 이걸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후보자 신분인 저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